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동에 있는 김중일국어 오목관과 저희 마포관에서 고3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비 고1,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입시, 대학 입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입시가 바뀔 때잖아요. 유튜브든 여러 입시 설명회든 또 저희 학원이나 기타 설명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2028 입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입시 전형 안을 좀 내놓았어요. 그래서 논의할 것들이 좀 새로 많아졌습니다. 한 몇 주 전까지 들으셨던 설명회랑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설명회들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내신 5등급제 맞이하신 겁니다. 근데 9등급제에 대해서 또 아예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 아이들이 고3이 될 때 내 아이 내신이 요 정도인데 선배들 입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대가 어디를 갔더라 라는 거를 매칭시키려면 9등급제에서 아이들이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9등급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등급제, 우리 아이들 2028학년도를 맞이할 예비 고1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될 5등급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체제하에서 수능 정시 수시가 최근에 발표된 2028 서울대학교 전형안 을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학 입시가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측을 해드릴 거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수시 전형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게 익숙해지실 텐데,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형, 그리고 논술형이 있어요. 현재 입시에서 이 논술형은 학생부 전형을 못 쓰는 아이들이 보통 씁니다. 즉 내신을 원하는 만큼 못 받은 아이들이 수능과 논술 중심으로 가기 위해 고3들이요 많이 준비하는데 고1, 고2 때는 아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교과형이라고 하면 정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봐요. 우리 아이가 1점 몇 등급이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근데 변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은 학생부를 보거나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현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시예요. 내신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비교과라고 하죠. 동아리를 뭘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각 과목에 어떤 과제와 발표를 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잘 꾸며 써주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라고 하면 학종을 보통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 수시 제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수능 100%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반영, 즉 내신 반영을 살짝은 하고 있어요. 즉 수시라고 하면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로 평가받는 전형이고, 정시라고 하면 수능만으로 평가받는 전형으로 2027학년도 입시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비 고1 입시에 있어서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9등급제와 그리고 지금 중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현재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학생들을 가르쳐봤고 고1, 고2 다 가르쳐봤습니다. 중3 때, 지금은 절대평가죠. 90점대면 A등급, 80점대면 B등급, 이런 식이죠. 대부분 A를 받는 학생들이 30%에서 50% 사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A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로 대학을 어떻게 입학하냐면, 지금 9등급제에서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그 이하 4등급에서 9등급제예요. 지금 요 4, 5등급까지 A를 받았던 애들이에요. 지금 중학교 때 대부분 A를 받았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아이의 성적이. 그래서 막상 고등학교를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3, 4, 5등급이 나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였던 거예요. 똑같이 A등급이었어도. 실제로 3, 4등급 중심 받으면 수시로 인서울을 아예 못해요. 즉 지금 대부분 A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그 중에 3분의 2는 인서울 못한다고요. 지금 중학교 때 아이들 성적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직 모르고,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당연히 뭐 그 어느 시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요. 절대평가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공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학교의 시험제도를 절대평가를 만들어놨더니 자기 수준이 지금 어딘지 몰라서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고등학교 가서 이거 받고 이제 수시를 포기하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디일지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모든 과목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내신 문제나 고1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들,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풀어보면 학생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내신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단순함기 및 오답 속으로 A등급 취득이 용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킬러 문항이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어 내신 문항이 존재하고 모드 고르시오라는 방식이 시작되면서 90점대만 받았던 아이들이 60점, 70점대 받아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국어 포함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의치한약수 메디컬이라고 하죠. 스카이는 당연히 4% 아니고 의치한약수는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2등급 때 4에서 11% 사이에 서성한 중경예시가 들어가고 이제 보통 10% 11% 되면 건동홍 정도 또는 그 이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A등급을 주로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제가 말씀드린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체제예요. 당연히 대학 정원 대비로 한 건데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새로 생겼죠? 이게 바로 5등급제예요. 자, 기존에 1, 2등급 학생들이 지금 11%였는데 10%까지 1등급이니까 1, 2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기존의 3, 4등급까지 아이들이 2등급으로 묶입니다. 자, 제가 기존에는 1, 2등급을 받아야 인서울을 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1등급으로 시작을 못하면 인서울을 논할 수가 없어요. 2등급이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2등급이어도 요 위에 11%일 수도 있지만 33%일 수도 있잖아요. 2등급 중앙 이하는 경기권도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몇 등급대가 어딜 갔더라가 요 버전으로만 나와 있죠. 그 전년도 입시까지. 요걸로 환산해야 돼요. 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등급에 대한 계산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환이 필요해요. 몇 등급대가 어디 갔더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변환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기존 입시에서는 보통 1점에서 1점 중반대면 의치하나 스카이를 쓰고 요 정도면 어디를 쓰고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5등급제에서는 1.0 내지 1.1을 받아야 요런 데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1.2나 3 정도가 중경 외시 2 건동홍을 쓸 거예요. 그래서 1.35가 넘어가면 이제 서울시내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는 거고 아이들의 내신 등급 평균이 2다. 2로 시작하면은 수시 못 쓰는 겁니다.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경쟁이 덜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예전 입시에서는 한두 문제 차이로 2등급 떨어져도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한두 문제 차이로 한 과목이 2등급 넘어가는 순간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입시예요. 사실 입시라는 건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그리고 들어갈 아이들도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경쟁이에요. 경쟁이기 때문에 준비를 치열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신 5등급제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보고서 열심히 내고 발표 열심히 해서 세특이라는 거를 예쁘게 꾸며야 돼요. 일반고 한 반 30명인 반을 제가 가정해 볼게요. 반에서 한 3, 4등을 하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자, 그럼 30명 중에서 좀 일반화시켜서 한 10% 정도죠. 10% 정도면 건동홍 지원선인 거예요. 전국 기준으로 10% 초반 정도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정도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반에서 3, 4등이 요번 5등급제에서는 1.2에서 1.3등급 정도 나온대요. 1.2에서 1.3등급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0과목이 있다고 치면 7과목은 1등급 받고 3과목이 2등급을 받아야 저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주요 6과목 즉 국, 수, 영, 사, 과, 한국사에서 한 과목이 2등급이면 1.16, 두 과목 2등급이면 1.33이에요. 이 주요 과목에서 두 과목 2등급 받으면 일단 건동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로 못 갑니다. 라는 구조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이라는 건 10명 중 1명이에요. 분명히 쉬운 거 아니고 게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입시에서는 이 학생부의 이 성적의 표준 편차라는 게 같이 기재돼요. 표준 편차 기재를 통해서 대학이 이걸 판단했어요. 아, 이 아이는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화 돼 있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 사이에서 잘했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못하는 애들, 못하는 학교에서 걔 혼자 열심히 한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 판단 못해요. 이거 기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아도 최상위권 2등급인지 최하위권 2등급인지 몰라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2등급인지 못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2등급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등급이 뜨면 여러 가지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학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학년 내신 성적을 1등급 초반대 최소한 1.2나 3 정도 달성에 실패하면 아이들이 뭘 생각하죠? 정시를 생각하죠. 왜냐면 나는 엄마 공대, 동대, 홍익대 좋은 대학인데 내 목표는 좀 더 높아. 나 수능 위주로 가고 싶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보통 고2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고2 때쯤 되면 아이들이 결정을 해요. 지금까지 모든 입시가 그랬어요. 고2 여름쯤 되면 내가 내신 성적이 요 정도 나왔는데 내가 지금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 그럼 모의고사 성적은 이 정도 나온다. 보통 서울에 있는 아이들, 목동뿐만 아니라 뭐 대치 마포에 있는 아이들 모두 포함해서 내신 성적보다 수능형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와요, 서울 애들. 그래서 이제 정시 파이터에 대한 이제 꿈을 꾸면서 실제로 정시로 많이 돌립니다. 근데 그거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입시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수능이 이제 2028학년도 입시에는 전 과목 공통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의 내신 반영 비율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서영고는 반영하고 있는데 미미하거든요. 그게 바로 과도기예요. 지금이 바로. 근데 우리 예비고1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 발표에서 나왔고요. 결국에는 내신이 안 좋음에도 정시로 돌렸는데 내신이 안 좋음에도 내신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즉 학종 쓰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급 초반대 달성 실패해서 정시 위주 전형을 고려했는데 이 정시에도 내신 반영 비율 증가하니까 정시에 집중 못하고 일단 내신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으면서 차라리 검정고시 보려고 자퇴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1학년 때 최대한 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셔야 됩니다. 수능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지금은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는 문이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보죠.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보면 선택이 다양해지지도 않고 모두 다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수능의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될 거라는 예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의치한약수, 즉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얘기하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서 추가적인 변별력 확보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정시에 내신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또 정시에서 메디컬을 지금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면접 비중이 많이 확대될 겁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서울대 대입전형 개편반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입시는 고2 4월이 됐을 때 되면 확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때 대학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방안, 안 같은 걸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교 학점제를 우리 교육부가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공통적으로 보는 수능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고교 학점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학생마다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과목을 이수하는 게 목표라면 근데 수능은 지금 공통구조잖아요. 즉 다 똑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순 속에서 이제 이겨내야 될 상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자, 이제 이에 따른 변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고교 학점제하에서는 졸업 학점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2 이상 들어야 졸업이 됩니다. 이제 수업을 많이 수강할수록 유리하게 갈 겁니다. 이번 서울대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다 같이 똑같이 하는 9등급제보다도 수강해야 하는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게 결코 적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술형 및 수행평가를 교육부가 증가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점수 받기가 5등급화됐다고 절대 편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에서의 좋은 성적도 필요하겠죠? 자,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지금은 사실상 수능 100%입니다. 예비고2, 예비고3 아이들은 수능 100%로 대학을 많이들 가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수능 100%인 전형이 원래 정시입니다. 근데 현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내신 반영을 아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건 지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적용하는 척만 해요.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지역군형 정시 안 쓰면 됩니다. 일반 전형이 10배 뽑죠? 여기 쓰면 내신이 20%나 들어가 했는데 기본 점수 15점 줘요. 대부분 4, 5점 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고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내신 자신 없으면 일반 전형 쓰면 돼요. 2배나 많은. 내신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연세대는 5% 반영이에요, 지금은. 근데 기본 점수가 4%예요. 1% 반영하는데 이것도 점수가 다 몰려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뉘앙스만 주고 있지 실질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예비고1 서울대 대입전형 개편 방향을 좀 보시면 정시에서 서울대학교가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걸 하겠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게 교육부가 대학들이 이렇게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겠죠? 그걸 누굴 통해 적용할까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입시제도를 이끄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서울대 입시제도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이 입시제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즉 교육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서울대 대입전형 개편 반항이에요. 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여러 설명회 들으셨죠? 교육과정이 핵심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서울대 대입전형 개편 방안에 들어있는 그 말입니다. 그대로 써봤습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업소양 검증에 활용하고 수능을 거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 학습과 연계를 강화하는 교과 역량 평가를 확대 적용하겠대요. 어디에서요? 수능 위주로 보고 있는 정시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냐면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이든 수학이든 1등급 커트라인 4%가 1등급이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어느 시험에서 84점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84점과 100점을 동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소양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를 하겠대요. 수능 위주 전형 정시에서요. 이게 뭔지 봤더니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 하에서 그리고 많이 했는지 실제 성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대요.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요. 즉 정시에서 수능은 절대평가와에서 학업소양 검증으로 통과시키고 진짜는 수시처럼 고교학점제를 우수하게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난 정시로 가야겠어, 수능 중심으로 가야겠어, 내신은 그만할게 라는 이야기를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 내신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1학년 때부터 고2 말까지 그리고 3학년 때까지도 내신에는 계속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육부의 목표인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수능이 중심이었고 수시가 아주 적었어요. 저는 2000년대 중반 정도 대학을 갔는데 수시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고3 되면 학교 선생님 수업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전부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신을 끝까지 신경 쓰게 함으로써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있죠. 현재와 같이 전체 전형 중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로 절반 가고 수시로 절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통계를 보시면 수능으로 20%, 수시로 80%라는 통계 보실 텐데 그건 전국의 모든 대학이고 서울시내 주요 대학 11개 대학 보시면 반반 정도예요. 수능으로 40%, 수시로 60%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시에서 정시 2월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수능으로 입학 정원을 40, 50% 뽑아버리면 수능만으로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어떻게 될까요? 붕괴하죠. 학교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과목 선택 잘해서 뭐요? 수능 한 방인데. 고교학점제를 잘 정착시키려는 교육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신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이번 서울대 안에서 수능 등급제로 아이들을 1단계를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역량 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해요. 사실상 교육부의 의도대로 정시에서 수능은 100% 중에 60%를 반영하되 이걸 절대평가로 반영해서 성적이 아예 안 되는 애들 아니면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수시처럼 학생부 보겠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이요. 정시에 수시화예요 이제. 내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상 절대평가가 되는 기조를 서울대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아주 큰 변화는 지금 아이들 입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학생부 내용, 내신 성적이 반영돼요. 3학년 2학기 때는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학교가 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도 반영 안 되니까 3학년 2학기의 학교 공교육도 역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졸업할 때까지 다 반영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도 열심히 학교 생활 해야 됩니다. 그 한 달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즉 이게 다 뭐냐면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수능은 보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통으로. 그래서 생긴 일이에요. 따라서 학교 생활 버려버리고 수능만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정시 파이터라고 했죠.
그 단어 이제 우리 예비고일들 입시에서 없습니다. 못해요. 서울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대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대학도 당연히 상위권 대학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육부가 사립대학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시그널 준 거고, 당연히 사립대학들이 지원금도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랑 반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서울대가 보여주는 이런 입시안이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들의 표준이 될 겁니다. 즉 서울시내에서 이름 제법 들어본, 그래도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대학을 가려면 끝까지 내신을 놓을 수 없는 구조예요. 수능도 잘 봐야 되지만 내신 성적을 1등급 받기 위해서 대단히 부단히 3학년 이제는 2학기까지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수시, 입시, 정시, 사십 즉 이월되는 인원 생각하면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의 정시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육부나 서울대가 이 정시 비율을 일부러 발표 안 했어요. 줄이고 싶어요. 대부분 수시로 뽑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시를 수시에 통합하는 과도기적 과정인 거죠. 학교 생활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요. 즉 학교 생활 완전히 무시하고 수능만 봐서 잘 가려는 아이들을, 이런 과정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입시인 거죠. 네, 그래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시에 대해서도 그 결론은 뭐죠? 정시 전형도 내신을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근데 요즘 목동이나 마포, 대치도 마찬가지고요. 내신을 열심히 하면 수능은 자동적으로 잘 나오는 구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내신에서 문제 다 수능형으로 내요. 중학교 때처럼 내신형으로 내면 암기하면 다 맞잖아요. 그럼 상대평가 변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방학 때 아이들은 수능 공부합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 겨울방학 때나 늘 방학 때 수능을 가르쳐요. 수능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걸 해둬야 내신을 잘 봅니다. 내신 기간만 탄다고 잘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고등학교 시험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실게요. 자, 학생부 교과형은 내신 성적, 등급대만 보는 전형이다. 종합형은 여러 가지를 다 본다. 세특, 활동 다 본다. 근데 이게 말하는 우리 수시의 꽃입니다.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자,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우리 서울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내신 등급을 받기 좋은 지방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지방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 근데 이제 연세대 고려대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1등급을 요구하지만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보시면 숭실대 국민대는 지금 입시 2등급 초반대가 나오면 그래도 고려대도 써보고 서성한도 당연히 쓰거든요. 근데 요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요. 교과 전형은 지방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되게 올라가요. 서울 아이들이나 특목고 아이나 지방 아이나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애초에 우리의 사정권에 보통 넣질 않아요. 아예 전교권이 아닌 이상 지방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불리합니다. 내신 받기 쉬운. 지금 기준에서 가천대, 경기대가 뭐 2점대, 3점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면 2점대, 3점대면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좋은 대학 씁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전형이다. 종합전형도 이게 요즘 기준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1등급대나 2등급대여야 당연히 연세대나 고려대를 쓰는데 아까보다는 좀 여유 있죠. 아까는 다 1등급 초반대였잖아요. 지금 9등급 제하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이유는 이건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어문 계열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누가 들어오죠? 외고 애들 들어와요. 외고 특목고 애들은 내신 많이 낮아도 연구대에서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신이 낮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실 일반고 아이들은 여전히 종합전형도 수시에서 힘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숭실대, 국민대 더 내려가면 가천대, 경기대까지 가면 많이 낮아지죠. 9등급 제하에서. 내신 5등급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나왔던 1, 2등급이 지금 1등급, 3, 4등급이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선되기 전의 표는 이 표였거든요. 제가 흑백으로 했죠. 약간 흑색으로 넣은 이유는 이건 지금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의 성적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9등급 제하에서는 전체 과목들의 등급을 요 정도를 받으면 여기를 지원합니다. 일반고에서요. 근데 우리 바뀐 입시, 달라진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앞글자가 1로 시작을 안 하면 인서울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의 평균을 낸 거예요. 아까 10과목에서 7과목이 1등급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과목이 2등급일 경우 1.2, 1.3 나온다고 했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과목 1등급으로 받고 2등급이 좀 섞여 있는 게 많을수록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거의 다 1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데 1이라는 게 사실 10명 중 1명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하는 거 말고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은 어떻게 해야 잘 쓰냐면 당연히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발표하고 싶다고 할 때 과제 만들어 와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럼 여기 그게 다 들어가요. 또는 과제 잘 내고 그래서 자신의 전공에 맞게 준비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합니다.
당연히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자유로워진 고교학점제 속에서 자신이 어떤 진로로 나갈지를 이번 겨울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 이렇게 실어줍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선생님들이 실어준 거고 보통 위에 두세 줄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신한 것들이 들어가고 다 전공에 맞게, 그러니까 서울대 다 합격한 생기부 세팅 내용들인데요. 내신 성적만 잘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해라 과제 내라 할 때 열심히 손들고 내야 돼요. 그 제목들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고. 그래서 읽어보실 수 있게 제가 어디가 중요한지를 표시해 드렸고, 예를 들면 의대 합격 생기부거든요. 제 제자 수학에서 시처 촬영 원리를 주제로 했어요. 의대 갈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과목을 보고서나 발표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전공에 지원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거랑 다 연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보시면 자신의 진로가 뭐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다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진로적인 일치성이 있도록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고서 열심히 내고 발표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과 잘 지내서 잘 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신의 전공과 관련시키는 3년이 돼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거면요. 자, 서울대 대입전형 개편방안 수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대는 최저등급 기준 없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도 운영을 안 합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학교생활 다 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만 보는 건데 그거 안 합니다. 수시에서 아까는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걸 정시에서 서울대가 도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수시처럼 수시에서는 그걸 포함한 종합 역량 평가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새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제가 방금 위에서 보여드린 게 세특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수하는 모든 과목들 선생님이 저걸 다 써줘요. 근데 그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고, 즉 자신이 전공을 하고자 하는 거를 잘 골라서 했는지, 플러스 얼마나 잘했는지 너무 당연하겠죠? 내신 등급 1등급 받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많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는가를 교과 역량 평가로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빽빽하게 시간표 채워서 전공 관련된 걸로 최대한 넣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입시도 부분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 이제 고2,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서울대나 여러 대학들이 이 전공에 쓸 거면 이 과목을 들어라 라고 아예 공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비고일 입시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어떤 전공을 지원할 거면 이 수업을 들어라라는 걸 서울대나 여러 대학 이 발표를 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취지가 역시 붕괴되죠. 그 과목만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발표를 안 할 텐데,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공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당연히 1번이 최고예요. 최우선이에요. 자신이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전공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에 맞게 수업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좀 가혹하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10대가 아니라 20대 초반, 중반 또는 30대 초반에서야 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대학에서 뭐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요. 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주요 대학 홈페이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의 계획서, 대학 강의 계획서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 분야가 내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 맞는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 기준을 이번 겨울 때 좀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비중은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는 꼭 지금뿐만 아니라 고1, 고2, 고3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수학 공부 비중이 제일 커야 됩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인문계열적이든 아니면 자연계열적이든지 간에 수학 공부 비중이 제일 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공부는요, 언제나 보면 저도 그랬고요, 현행이 중요해요. 당장 주어진 거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요.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 앞선 1년치 정도만 하셔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바로 당연히 공통수학이겠죠. 당장 내신 잘 받아야 돼요. 국어는 사실 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뻔합니다. 국어 문법 보면 되고요. 수능식 문제 좀 보면 됩니다. 문학이랑 필요하다면 독서 익숙한 지문 좀 접하면 돼요. 근데 수학에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될 게 현행, 당장 닥친 1학년 1학기 내신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번 겨울방학 때요. 그 정도가 가장 아이들 대학을 잘 보내는 길입니다.